언젠가는 나는 이제 회사에 속한 디자이너가 아니게 되거든요. 나라는 디자이너 아이덴티티가 필요한데 갑자기 그게 생기진 않잖아요. 나이가 60이 되어도 링크드인 프로필이 남아있는 사람, 맥 아이콘 처음 만든 수잔 케어가 아직 링크드인에 남아있어요. 직접적으로 사람 감정에 가까이 온 작업들,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더욱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파고들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구글에서 UX 디자이너 일하고 있는 이정영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인턴십을 시작했고요. 4년 정도 일을 한 이후에 라인에서 한 6년 정도를 일했고 구글로 옮겨서 4년 정도 됐습니다.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긴 했었는데요. 고등학교를 가면서도 미술 쪽을 생각해 본 적 없는 상태로 수능을 준비한 일반적인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재수를 준비하는 와중에 생각해 봤어요. 어떤 걸 할 때 제일 행복할까? 뭔가를 창작해서 내가 행복을 만날 수 있다면 평생 해도 좋지 않을까? 나주대 미디어학부에 지원해서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정통 미대가 아니잖아요. 진짜 디자인을 잘하는 친구들은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이 계속 괴롭혔어요, 저를. 다른 친구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강박을 가진 채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전혀 연고도 없는 미대 졸업 전시에 가서 지금 졸업생들은 이런 걸 만드는구나. 그쪽 과에 있는 싸이월드 카페를 막 뒤져가지고 공개된 게시물을 본다거나 이 친구는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나는 아직 여기까지네.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공모전에 나간다거나 클라이언트 잡을 미리미리 해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디자인 과제가 없더라도 항상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다양한 스케일의 작업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검색이나 지도, 날씨, 아티클 서비스 비슷한 것들도 했었고, 제가 라인의 인터랙션 디자이닝 팀을 셋업하게 됐거든요. 글로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던 때였어요. 일본 오피스랑 협업을 하는 상태였는데 우리말과 일본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통역을 끼고 커뮤니케이션 해요. 제 3자를 통해서 말이 전달되다 보니까 내가 한 말이 잘 전달되고 있는 게 맞나? 의아하기도 했고, 통역사분들이 너무 귀하세요. 그분들과 함께 회의를 잡는다는 게 굉장히 경쟁적이고 몇 시간 정도 미리 해야 되고 이런 상태라서 어느 날 이거 너무 힘드네? 저희 팀 분들은 보니까 영어를 할 것 같은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혹시 통역을 못 구해서 회의가 딜레이 되는데 오늘부터 영어를 한번 해볼까요? 얘기를 해봤어요. 저도 영어를 거의 못했죠. 자신감이 없었지만 떠듬떠듬 하나씩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미팅을 시작했고, 한번 시작하니까 이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를 항상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 영어에 대한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던 게 아닐까? 그러면서 링크드인을 통해서 제안이 왔어요. 구글에서. 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게 영어잖아요. 영어가 약간 되니까 자신감이 좀 있던 거죠. 그러면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글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글 들어왔을 때 기대했던 거는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다. 더 큰 디자인 커뮤니티에서 한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노력했던 거는 다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느라 바쁜 상황인 거예요. 2배로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결국 이 회의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끝난다. 그럼 위기감을 많이 느꼈고, 재택근무가 많이 있잖아요, 요새는. 일단 그 손드는 버튼이 눌러놔요. 그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는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억지로라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이 좀 있어요. 저희 팀의 목표는 워낙에 스케일이 큰 검색이라는 제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AI가 뒷받침되어 있는 결과들을 보여줄까? 브랜딩에 있어서도 너무 돋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AI는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크게 놀랐던 거는 매니저와 팀원 간의 관계가 되게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에게 엄청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매니저들이 팀원들의 디자인 작업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다 봐야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구글에 와봤더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에 하고 있는 거 어때? 원했던 방향이 아니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난 너를 서포트하니까 너가 내린 결정을 나한테 그냥 알려만 줘. 신뢰가 깔려 있어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마이크로한 디자인 피드백을 아예 하지 않는 거죠. 진짜 다르다를 많이 느꼈어요. 본인이 준비만 되어 있고 결정을 많이 내리고 싶어하고 일이 되게끔 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미국에 와서 빅테크에서 일해보는 게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되게 좋았던 문화 중에 하나는 영역 간의 구분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이 뭔지를 모두가 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하나의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힘들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디자인 옵션들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최종 런치할 수 있는 옵션으로 결정하는가 가장 중요한 화두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지표를 이길 수 없다. 정성적인 정량적인 피드백들이 서비스 론칭을 좌우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는데 UX 리서치가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구글은. 그러니까 회사 안에 우선순위가 최우선이고 그 안에서만 우리 잘하면 된다라는 게 있어서 레퍼런스 리서치를 거의 안 해요. 한국에서 디자인했을 때 레퍼런스 체크는 이제 기본이거든요. 지금 뭘 하고 있지 다른 테크들이. 갑자기 뭐 누가 뭘 한데 불똥이 떨어져서 후다닥 뭔가를 하는 일이 없는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육에 압박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디자이너가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좀 이제 압박을 받고 있어요. 디자인 센스가 있는 PM이나 엔지니어가 얘기하면 충분히 되는 것들을 이 사람이 자기 작업도 없이 말만 하는 것들을 좋게 보지는 않잖아요. 점점 더 이제 디자이너가 가지고 수 있는 진짜 코어 밸류가 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제품 디자인을 계속 지표를 따져가면서 물론 회사 안에서는 좀 인정받겠지만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사람 감정에 가까이 온 작업들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회사 안에서의 디자인이 요즘에 또 더더욱 사용성과 이제 프로덕트 싱킹으로만 가다 보니까 아름다움, 미감을 좀 나중에 챙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별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UX는 일단 보기가 좋아야 돼요. 저게 뭐지? 눈길이 가는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가이드가 필요 없이 바로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자꾸 쓰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남들한테도 알려주고 싶다. 저절로 임팩트가 많이 생기고 모두가 알게 되는 그런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디자인 모토가 있다면 아름다움과 사용성은 별개가 아니다. 처음부터 함께 챙겨야 하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더 길게 가는 디자인이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 토비아스 반 슈나이더라고 스포티파이 디렉터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원래 디자이너였는데 예술적인 부분을 점점 까먹고 모두가 PM이 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회사에서 디자이너를 바라보는 어떤 그 틀은 어떻게든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야 되고 프로덕트를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역할에 서 있길 바라는데 거기에 한번 올라타면 이제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잘하는 게 아니라 프로덕트 싱킹도 잘한다. 지표도 볼 줄 아네. 엔지니어링도 좀 할 줄 아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박수를 쳐주고 서포트 해주니까 나 잘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점점 PM처럼 되는 거예요. PM이 되는 게 안 좋다는 얘기 전혀 아니죠. PM은 그 자체의 트랙이 하나 있는데 나의 전문성이 여기에 있는데 남의 전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맞는 걸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한 편이었는데 제품이라는 것과 거리가 있는 아트웍 자체로서 좀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패키지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좀 많이 했고 비주얼이 아니면서도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티네이지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만든 시퀀서가 있거든요. 음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그걸 사고 나니까 너무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 무지 상태인데 내가 이런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게 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드럼도 좀 한번 배워보고 있고 설명이 필요 없어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왜냐면 언젠가는 나는 이제 회사에 속한 디자이너가 아니게 되거든요. 나라는 디자이너 아이덴티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쌓아두고 공유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그게 생기진 않잖아요. 제가 디자이너라는 잡을 좀 길게 가지고 싶은데 너무 요즘에 좀 뜨거운 분야잖아요. AI 모델을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중요하지 않는 이미지와 영상들은 대부분 대체될 것 같아요. 반면에 여전히 만든 사람이 중요한 작업들이나 아트, 디자인들은 여전히 중요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젠 AI가 발전해도 거실 벽에 젠 AI가 만든 랜덤 아트를 걸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데이비드 호크니가 젠 AI를 써서 만들었다. 그러면 걸고 싶어요. 사람들의 브랜딩과 어떤 안목은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는 뭐 스탁 포토나 영상들 이런 것들은 대체가 되겠죠. UX, UI 쪽으로 들어오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지 않은데 안심을 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방향이 가리키는 곳을 좀 보려는 노력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기술의 제약으로 인해서 가능하지 않았던 사용자 경험들은 모두 가능해진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만든다고 사람들이 그 제품을 잘 쓸까? 아니잖아요. 더더욱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파고들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저는 나이가 60이 되어도 링크드인 프로필이 남아있는 사람 적당히 해서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나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트렌드들을 잘 알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을 해서 커리어가 길었으면 좋겠고 20년, 30년짜리 디자인 아카이브가 살아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작은 꼴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한 번쯤 일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한국 디자인 필드가 다가 아니고 더 많은 기회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디자인 안목과 실력이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